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른은 글라트바흐와 지난 5번의 경기 중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었고 이번에 역전승으로 4년 반 만에 글라트바흐의 저주를 깼다고 합니다. 김민재도 전 경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아쉬운 영입 실패를 날려버리는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유로스포츠는 김민재에게 7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의 실망스러운 한 주를 높은 점수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바이에른은 이적 기간 마지막 며칠 동안 선수단 보강을 기대했지만 플럼의 파리냐를 놓치고 벤자민 파바르, 그라벤베르흐 등의 선수를 떠나보내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분데스리가 챔피언인 뮌헨은 이번 여름에 이미 많은 선수들을 떠나보낸 반면 영입은 그다지 빈번하지 않았습니다. 엇갈린 경기력, 몇 번의 훌륭한 태클을 선보였지만 몇 가지 아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평정심이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케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글라트바흐는 케인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이를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업 속도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상대를 코너 깃발까지 추적했습니다. 빌트에서는 김민재, 케인, 코망을 팀 내 최하점을 줬고 이 점수에 팬들은 많은 의문을 표합니다. 김민재와 우파는 절대적인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글라트바흐에서 경기 내내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한 공격 라인이 3점대라니요. 빌트에서 이러한 평가를 하는 사람은 누구든 정말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매주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부끄럽습니다. 김민재가 4점이라니 대체 어떤 경기를 본 건가요? 김민재가 왜 4점이야? 지금까지 그의 바이에른 경기 중 최고였습니다. 우파와 김민재는 모두 2점은 됩니다. 김민재가 4점? 김민재는 매우 잘했습니다. 울라이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평균 점수 3점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김민재는 4점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이머는 거의 2점을 받을 만했습니다. 바이에른이 첫 경기와 오늘 글라트바흐전에서 브레멘을 무너뜨리는데 어려움을 겪은 이유 중 하나는 스피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킹슬리 코만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선수를 상대하려 했고 공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으며 이는 비단 코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이에른은 패스가 너무 느리고 토마스 뮬러는 패스가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지만 패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해리 케인은 아마도 더 적은 횟수를 보았을 것입니다. 토마스 투헬의 게임 계획이 지금까지는 효과적이었을지 모르지만 바이에른이 더 빠른 플레이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지금까지처럼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타쿠라는 글라트바흐 수비진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는 골을 넣어 팀을 앞서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바이에른의 공격수들이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었습니다. 김민재라는 괴물은 오늘 바이에른에서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26세의 한국인 선수는 이타쿠라에게 네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하며 뒤에서 벽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투엘 감독은 스카이와의 인터뷰에서 코칭 스태프와 1점 차로 뒤진 하프타임에 함께한 일이 정말 즐거웠다고 합니다. 전반전은 다소 불안정했습니다. 후반전에는 더 유동적이고 공격적이었으며 지배적이었습니다. 상대 박스 안에서도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오늘은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즌 최고의 전반기를 보냈어요. 우리는 충분한 기회를 만들었고 당연히 이겼습니다. 시즌을 시작하면서 3승을 거두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에너지가 좋았습니다. 경기 후 바이에른 선수들도 만족스러운 경기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재미있었어요. 골을 실점한 후 10분 동안 약간의 골머리를 앓았는데 아슬아슬한 판정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잘 회복했고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승리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상 이후 몸 상태가 매우 좋고 좋은 토대를 마련한 것 같아요. 오늘은 마땅히 이길 수 있었던 승리였고 특히 후반전에는 훨씬 더 많은 압박감을 가지고 플레이하며 좋은 기회를 몇 차례 잡았습니다. 전반전에는 글라트바흐가 더 많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반응을 보인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약간 변화를 주었고 그것은 잘 작동했습니다. 여기서 이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전반전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실점한 골은 정말 운이 나빴어요.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보상을 받고 마침내 여기서 다시 승리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후반에도 계속 노력했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냈죠. 결국 우리는 보상을 받았고 승리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와서 에너지를 불어넣고 싶었어요. 재미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승점 3점입니다. 이제 편안하게 인터내셔널 브레이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맨헨의 헤라르도 감독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바이에른에는 많은 퀄리티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간을 거의 남겨두지 않고 공간을 좁고 컴팩트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결국 연료가 부족해졌죠. 최근 몇 주 동안 많은 부상자를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모든 변경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했습니다. 결국 코너킥 상황에서 골을 내준 것은 여전히 짜증나는 일이죠. 많은 세트피스를 잘 막아냈지만 결국 실점했습니다. 헤라르도 감독은 경기 전 선수들에게 더 콤팩트하게 수비에서 더 많은 헌신과 체력, 달리기를 요구했습니다. 수비만 해서는 바이에른을 상대할 수 없다는 점을 팀원들에게도 분명히 했습니다. 감독은 팀원들이 전진 수비와 더 많은 소유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바이에른 경기 전 역습과 방어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었습니다. 3경기에서 얻은 승점 9점은 바쁜 9월을 맞이하기 위한 좋은 토대가 될 것입니다. 바이에른은 9월 16일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사비 알론소가 이끄는 무패 레버쿠젠을 상대로 경기를 재개합니다. 5일 뒤에는 맨유와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 첫 경기를 치릅니다. 투엘 감독은 선수단의 실력을 신뢰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수단이 너무 얇다는 점도 여러 차례 분명히 했습니다. 확실히 큰 경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기력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공격적으로는 거의 모든 포지션에 2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약간의 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수단의 경기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비수가 6명밖에 없다는 점이 조금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요일 저녁 일정은 두 팀 모두에게 조금 힘든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팀 모두 국가대표 선수가 많고 분데스리가 최고의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에 경기를 치르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3경기 3승을 거두며 좋은 순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경기는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치르는 큰 도전입니다. 우리는 좋은 에너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무력하다. 일마티노는 하나의 형용사로 오늘 판을 시작하여 일면을 라치오에게 패한 나폴리로 채웠습니다. 이어서 패배에 대한 분석을 이어가며 김민재의 작별이 나폴리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